그날 차가 도로를 미끄러진 건 단 3초의 일탈 때문이었다.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고 아내는 6개월 만에 퇴원했다. 그 택배회사 사장은 남편의 친형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시작됐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아래 쌓인 먼지 위로 바람이 스쳤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선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영은 빨래 바구니를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양말 어디 뒀어?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니까. 진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식탁에 앉았다. 한 손에는 말린 양말 한 짝, 찾았어. 어제 차에서 벗었더라. 둘은 피식 웃었다. 너무 피곤했지만 이 리듬은 익숙했다. 서로에게 던지는 짧은 말들 속엔 애정이 있었다. 그들은 결혼 12년 차 부부였고 8년째 함께 택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해 누구보다 늦은 하루를 끝내는 이들. 이들의 하루는 리듬 같았고 그 리듬 안엔 오래된 신뢰가 있었다. 오늘 서초구 라인 일하던데. 선영이 택배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잘 안 내려와 조심하고. 걱정 말고 그래도 어제보단 낫잖아. 어제는 5층짜리 단독주택만 6군데였어. 진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내가 든다니까. 당신 허리 또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남자가 무겁게 들어야지. 그건 자존심이야. 됐거든. 내 자존심도 허리야. 둘은 또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부드러운 감정의 물결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이들은 서로를 안심시켰고 기대었다. 택배 상자들이 구르듯 쌓인 회사 사무실. 진태는 묵묵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진수의 형이자 이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사장님, 이거 도장 좀. 오늘 배송 많아? 진태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조금 덜한 편인데 오늘 반품은 좀 많으네요. 알아서 잘해. 무리하지 말고. 짧은 말, 하지만 진태는 항상 그랬다. 말보단 행동으로 챙겼다. 그의 마음은 무심한 척 안에 있었다. 겉으론 냉정했지만 그는 동생을 그리고 그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고 챙겼다. 3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퇴근 직전 시계는 7시 12분을 가리켰다. 날은 조금씩 어두워졌고 둘은 마지막 배송을 마친 채 차에 올라탔다. 오늘은 라면 먹자고 하지 않았어. 응. 근처 편의점 들렀다 가자. 컵라면 2개. 너는 매운 거? 당연, 항상 먹던 거지. 그 커브길은 익숙한 곳이었다. 수십 번 지나온 길. 아무 일도 없었던 길.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타이어가 갑자기 미끄러졌고 진수는 순간 핸들을 부여잡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핸들이 급격히 돌아갔고 차체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선영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대시보드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암전. 진수는 깨어나지 못했다. 혼수 상태였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차가운 호흡기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선영은 두개골 미세골절과 갈비뼈 골절.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병원 복도는 냉기 어린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환자 보호자 되시죠? 수술 동의서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사인 부탁드릴게요. 진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시간은 멈춰 있었다. 병실 창으로 비치는 햇빛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삶은 얼어붙어 있었다. 6개월 뒤 선영은 퇴원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병원을 나서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공허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외래 진료 일정은 문자로 안내드릴게요. 병원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선영에겐 갈 곳이 없었다. 사고 이후 집은 정리되었고 진수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남은 보증금으로 구한 작은 원룸, 바닥에 펼쳐진 이불, 낡은 전자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식탁엔 청구서가 수북했다. 병원비 고지서, 카드 연체 통지서, 휴대폰 결제 실패 문자.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울었다. 다음 날 문 앞에 놓인 생필품 상자. 그 위에 놓인 작은 메모.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진수는 내가 자주 보러 갈게. 진태의 글씨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챙겼다. 계좌번호도 묻지 않고 식비와 월세를 입금했다. 주말마다 그녀의 원룸 앞에 생필품을 놓고 돌아갔다. 진수의 병실.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의료 장비의 작동음과 텔레비전의 희미한 뉴스 소리. 그리고 진태가 의자에 앉아있는 침묵.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동생의 손을 조심스레 쥐고 텔레비전을 응시했다. 진수야,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렀다. 정말 미안하다. 선영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물에 불린 손끝, 허리를 굽히며 일하는 모습, 피로에 지친 얼굴, 작은 일 하나도 결코 작지 않았다. 밤이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들지 못하는 도시와 자신의 삶이 겹쳐졌다. 그리운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고 자신은 점점 지쳐갔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남겼다. 그리고 묵묵히 다음 날을 준비했다. 진태는 여전히 선영을 챙겼다. 말없이 필요한 것들을 보냈고 병원에도 꾸준히 들렀고 선영과 진태는 병실 안에서 종종 마주쳤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어색했고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다. 어느 날 진태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선영은 그를 보고 고개를 들어 짧게 인사했다. 예전엔 이거 좋아했지. 진수가 매일 사오던 거. 진태가 커피캔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다. 선영은 조용히 받아들었다. 진수 오빠는 언제쯤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담당의 말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대. 그래도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 그 말에 선영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커튼이 흔들리는 병실 안에서 잠시 말없이 함께 앉아 있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가끔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싶고. 저도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 생각 매일 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을 바꿀 순 없잖아요. 정적. 둘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감정은 사랑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상실을 겪은 두 사람 사이의 이해. 선영은 병원비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사고 당일 차량 정비비가 병원 기록에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브레이크 점검 청구자 진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왜 그걸 진수가 아니라 형이 맡았지? 의심은 점점 선명해졌다. 선영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정비소를 찾아갔다. 정비소 카운터 안쪽에서 들려오는 공구 소리. 철제 문이 열릴 때마다 석유 냄새가 흘러나왔다. 선영은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조심스레 들어섰다. 내부는 어둡고 좁았고 벽엔 각종 정비 자재와 오일통이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정비사가 얼굴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이 차량 정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선영은
차 번호가 적힌 메모를 내밀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정비사는 키보드로 무언가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잠시 후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있네요. 사고 직전 이 차량 들어왔었어요. 브레이크 패드랑 라인 상태 안 좋아서 교체 권유 드렸고요. 근데 그때 차량 맡긴 분은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름이 기억나세요? 청구는 진태 씨라는 분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진수 씨 차량인데 그 순간 선영의 얼굴에 드리운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듯한 감각.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혹시 진수 씨는 아무 말 안 했던가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은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차를 맡기러 오지 않았어요. 전부 진태 씨가 처리하셨죠. 솔직히 그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브레이크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선영은 정비소를 나와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귓가에선 계속 정비사의 말이 맴돌았다. 그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도시의 소음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졌다. 길을 걷는 사람들, 건널목 소리, 자동차 경적. 모든 소리가 그녀와 상관없는 다른 세계처럼 멀었다. 그날의 사고, 브레이크, 진태, 진수. 왜 진수가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 혼란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날카로운 고통으로 번져갔다. 병원 복도는 늦은 밤 특유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바닥,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소리. 선영은 조용히 진수의 병실 앞으로 다가섰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귀를 조심스레 문에 댔다. 안쪽에선 낮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진태였다. 미안하다, 진수야.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놓치기 싫었어. 내가 나보다 잘나고 선영이까지. 선영의 숨이 멎었다. 문틈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병실 안.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진태는 진수의 손을 조용히 쥐고 앉아 있었다. 얼굴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때 브레이크 상태 말해줬어야 했는데 널 지키려고 했고 선영이는 나는 선영이를 정말 그랬어. 내 마음을 도무지. 근데 왜 그렇게 돼버린 걸까? 선영은 문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복도 끝까지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얼어붙은 듯했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숨기고 있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감춰진 감정, 감춰진 선택, 그리고 감춰진 진실. 그녀는 복도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던 파열음은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선영은 더 이상 이전의 선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여전히 정비소에서 들은 말과 병실 문틈 너머로 들은 진태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날 밤의 장면을 떠올렸다. 진수의 손을 붙잡고 눈을 감고 울먹이던 진태의 모습.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 선영이는 내가 선영이를.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다 닿지는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다. 무언가가 감춰졌다는 것. 누군가가 그 감정을 은폐했다는 것. 그날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던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엔 간호사실이 있었다. 결심하듯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기요. 죄송한데 진수 씨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최근에 움직임 보인 적 있나요? 눈을 뜨거나 손가락이라도. 간호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얼굴에 살짝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말했다. 사실 며칠 전에 눈을 잠깐 떴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물이 흘렀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죠. 바로 담당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누구한테 연락하셨죠? 선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형분이요, 진태 씨.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경과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그녀는 끝내 걸음을 멈췄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감았다.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진수의 병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해질 무렵에 주황빛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진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나왔어. 너무 그리워. 어서 일어나줘, 제발.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치 꿈처럼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선영아. 정말 작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태 형. 그날.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진수의 눈꺼풀이 다시 천천히 감겼고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도 멈췄다. 선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말하지 않아도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날에 대한 기억 혹은 감춰진 진실. 하지만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선영은 진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태에게 진실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진수의 입으로 다시 그 말을 들을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날 병실에 머무는 햇살 속에서 선영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하게 깨어난다는 걸. 그날 이후 선영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매 순간이 마치 진실을 밟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걸음이었다. 진수의 미세한 속삭임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의 마지막 한마디. 진태 형 그날. 그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끝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실을 나선 그녀는 그대로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붉게 물든 하늘,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찬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다. 벽에 등을 기대고 그녀는 허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무 말 없이 그걸 숨겼을까?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닌 분노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다.
며칠 뒤 선영은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 병원 앞으로 와줄 수 있어요? 진태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알겠어. 금방 갈게. 1시간 후, 진태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영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와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조심스레 침묵을 채웠다. 진수, 눈 떴어요. 진태는 숨을 멈추듯 그녀를 바라봤다. 선영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담담하지만 깊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손가락을 움직였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진태 형, 그날 일하고 했어요. 진태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정비소에도 다녀왔어요. 형이 브레이크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 말에 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손바닥을 꽉 움켜쥐었다. 난 지키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목 깊숙이 잠겨 있었다. 진수도, 너도 그날 브레이크 문제를 말하면 진수가 걱정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직접 맡았고 술이 맡긴 날까지 계속 타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말 안 듣고 출근했어. 그걸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죠? 그날 진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 난 그냥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진태는 선영을 바라보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몇 가지 잃을까봐 무서웠어. 사고 나고 내가 쓰러졌을 때 널 지키는 게 진수를 위해서라도 맞는 일이라 생각했어. 선영은 입을 꾹 다물었다.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분노, 슬픔, 연민, 안타까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끌어올라 가슴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건 형의 선택이었죠.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내가 혼자 버티게 만든 것도. 진태는 말이 없었다. 그 순간 선영은 그를 향한 감정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보다 더 무거운 고백이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햇살이 서서히 붉게 사라지던 그 시각.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지만 무게만큼은 나눌 수 있었다. 선영은 속으로 되뇌었다. 진실은 사람을 무너지게도, 견디게도 한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두 가지 모두를 겪고 있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병원 안의 정적을 깨지 않으려는 듯 속삭였다. 선영은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릴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 고인 감정도 함께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진수를 바라봤다. 여전히 고요히 누워있는 남편.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선영은 그의 손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아주 부드럽게. 진수야, 이젠 내가 너한테 말할 차례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모든 시간 감춰져 있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는 꺼내야 할 때였다. 며칠 전 진태와 나눴던 대화는 선영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남겼다. 누구도 완전한 선이 아니며 누구도 완전한 악도 아니라는 것. 진태는 자신의 방식대로 지키려 했고 그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 진수는 모든 것을 품으려 했고 그 품은 무게에 눌려 쓰러졌다.
그리고 선영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선영은 진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진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제 자신이 무서울 만큼. 진태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이해를 전했다. 그 작은 몸짓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선영은 깨달았다. 이 감정은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그저 함께 견뎠다는 감각이었다. 문득 진수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선영은 놀라며 손을 더 꼭 잡았다. 그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괜찮아. 천천히 와. 기다릴게. 언제든. 그 말은 약속이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누구의 잘못부터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저 함께 살아가는 나를 향해 한 발 내딛겠다는 결심.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상처가 될지 구원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침묵조차 사랑일 수 있다. 기억은 돌아올까? 아니면 잊힌 채로 남는 게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까? 그날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스친 눈빛 하나. 그 속에 담긴 말하지 못한 고백, 사랑이었고, 죄책감이었고, 그리고 안녕이었다. 사랑이 죄가 될 순 없지만 모든 사랑이 허락되진 않는다. 행복한 스푼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